어떤 함수라는 걸 공부할 때는 순서가 기본식과 그 그림, 그래프, 그 그래프의 특징, 그다음에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오늘 이제 삼각함수도 그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습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한 번씩 기억해 보는 거 거기까지는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삼각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좀 할게요. 삼각함수 정의부터 한번 물어볼까? 도연아? 사인 정의가 뭐죠? 아니, 비 때문에. 삼각 B 말고요. 삼각 함수.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약간 다르지. 왜냐면 삼각 B는 그냥 길이 B만 쓴 거고 삼각 함수는 그 점이 나타나는 점의 좌표 형태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살짝 해볼까요? 뭐 반지름 길이를 R인 원 위에 생각해 보면 여기서 동경이 회전이 세타만큼 일어났을 때 이 점을 X좌표, Y좌표라고 하면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고 이 반지름 길이는 R만큼 되니까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다시 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를 나타내고요. 코사인은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이렇게 쓴 겁니다.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오늘 그려야 되는 삼각함수 그래프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잘 기억해봐. 사인은 Y좌표 쪽이에요. 코사인이 X좌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탄젠트는 X좌표랑 Y좌표의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타내야 되는 그래프가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코사인 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로 한번 특징과 모양을 볼게요. 일단 송소연이는 일단 sin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은 좀 기억하고 있니? 한번 손으로 표시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사인, 코사인 그림은 한 그림에다가 그릴 거고 탄젠트는 조금 다른 위치에다 한번 그려볼게. 한 번에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특징이 좀 달라서 따로 쪼갤게. 자, 얘네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림이 sin x는 뭐냐면 x가 이 돌아간 각도를 숫자로 나타냈을 때 돌아간 각도를 호도로 나타낸 거야. x는 돌아간 각도다. 이렇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그려놓고 표시해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요 상태, 동경이 여기 있는 상태가 요 자리, x가 0일 때가 이제 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90도 돌아갔을 때 x가 2분의 파이죠. 각도로, 호도로 말하는 거야. 2분의 파이, 90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2분의 3.14 정도 되는 위치예요. 2분의 3.14. 그 다음에 더 돌아가서 동경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180도, 파이. 4분면 기준으로 내가 이제 이걸 구역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가 한 파이쯤 되겠지. 그리고 더 돌아가서 270도까지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2분의 3파이. 3, 4분면 위치를 말하는 거야. 2, 4분면 각도, 여기가 1, 4분면 각도. 그 다음에 더 돌면 이제 4, 4분면을 지나서 다시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면 2파이, 360도. 물론 한 바퀴를 돌고 조금 더 돌아가면 이제 360도를 지나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 4분면처럼 한 번 더 돌아가는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바퀴.
한 바퀴. 그 다음에 또 돌 수도 있을 거니까 계속 진행이 되긴 해요. 다 그릴 수는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위치가 여기가 1입니다. 앞으로도 삼각함수들이 몇 개 그리려면 이렇게 구획을 4분면도 쪼개고 최대 최소처럼 여기 제일 낮은 위치 마이너스 1 위치까지도 표시를 해놓고 그림을 그려. 자, 이제 잘 봐봐. 사인 그림 그릴게. 이게 조금 돌아가서 동경이 이만큼 됐어. 여기 x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x가 이만큼 진행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사인은 이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를 쓰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근데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분의 y좌표. 그럼 1분의 y좌표니까 1분의 빼고 나면 결국 사인 그림은 이 동경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y좌표를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처음에 여기 x가 0도일 때, 각도가 0일 때 y좌표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여기라고. 그러면 니네는 내가 이거 손으로 돌릴 테니까 각도 돌아가 동경을 그릴 테니까 뭐만 집중하고 보면 되냐면 이 사인 그림 그릴 때 높이 변화만 그리는 거야. 그럼 잘 봐봐. 높이가 점점 높아지죠? 그러다가 90도까지 갔을 때가 높이 최고 높은 높이죠. 그게 얼마? 1. 그랬다가 90도 넘어가면 어때? 높이가 다시 낮아지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90도 돌아갈 때까지만 높이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여기 있다면 높이가 이렇게. 여기 있다면 높이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점 높이가 커져서 90도 딱까지 갔을 때가 높이가 1이 되는 거죠. 그게 사인 그림인 거지. y좌표 표시.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해. 얘는 돌아가면서 생기는 y좌표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y좌표가 여기다가 90도 갔을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90도를 지났어. y좌표는 다시 어떻게 돼? 1 높이에서 쭉 낮아지지. 180도까지 돌아가면 높이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180도 갈 때까지 높이가 다시 낮아지면서 결국 0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또 더 돌아가면 높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동경이 들어갔으면 y좌표니까 여기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 4분면 쪽은 그래서 사인이 이제 음의 값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270도까지 가게 되면 마이너스 1 높이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다가 270도를 지나면 다시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딱 0까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올라가면 어때? 1사분면 위치에 있는 그림이 또 다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저쪽 2사분면 넘어가게 되면 높이가 다시 낮아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계속 가겠죠. 자, 반대로 돌면 어떨까요? x가 이 각도가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했었고 이쪽 방향 음의 방향이니까 음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쪽. 다 그리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돌면 높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올라갔다가 높이가 다시 내려갔다가 높이가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0까지 돌아오고 다시 또 올라가 내려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y값만 한번 이 각도가 쭉 돌아간다고 상상하고 y값만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로 그리면 높이가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걸 반복을 할 거라고. 그치? 그 높이 표시를 계속 해볼 거야. 이게 이제 sin x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모양을 잘 보세요. 손으로 내가 보여줄게. 응? 알지? 선우도 이거 해봤냐? 아니요. 안 해봤냐? 네. 아씨, 이거는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계속. 너 여기 손끝으로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라고 여기다. 이렇게 꺾어졌다 생각. 됐어? 네. 그 다음에 손목으로 딱 꺾어져. 그 다음 팔꿈치가 꺾어져. 어깨가 꺾어져. 보여?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네, 이렇게 도는 거야.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사인 그림은
반지름 기름의 y좌표를 표시한 거야. 이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y좌표들을 계속 나타내 보면 처음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90도 지나면 다시 내려가서 0까지 내려갔다가 180도 지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쪽으로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높이가. 근데 이제 코사인 그림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림은 얘가 회전하면서 생기는 x좌표를 표시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을 때의 x좌표는 얼마죠? 1이지. 그럼 올라가게 되면 x좌표가 여기예요. 조금 1보다 작아지죠? 더 돌아가면 x좌표가 여기가 될 거야. 더 내려가죠? 여기가 되면 x좌표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올라가면서부터 x좌표가 이렇게 변해. 그러다 90도가 되면 x좌표가 얼마가 되겠니? 0까지 가겠지. 넘어갔어 이제. 동경이 넘어갔어. x좌표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죠. 180도 가면 마이너스 1까지 가요. 180도 넘어가면 다시 x좌표가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랑 같은 효과야. 그죠? 그랬다가 270도 지나면 x좌표가 이쪽으로 넘어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코사인은 처음에 0도일 때, 각이 0일 때, 0도가 아니라 그냥 0일 때 x좌표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좌표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가고 90도가 딱 되는 동경이 됐을 때가 x좌표 0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90도가 됐을 때 x좌표가 0이 되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좌표를 y값으로 쓰는 거. 이해되냐? 이 여기서 생기는 각의, 이건 각이야, 각. 요거는 그때의 x좌표의 값이.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서 x좌표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갔다가 180도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1까지 다시 가는 상황을 그 값을 y값으로 쓴 거라고. 그러니까 y값이 1이었다가 0이 됐다가 180도까지 가게 되면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270도가 되면 x좌표가 0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x좌표가 이렇게 움직여서 1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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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90쪽이 360도 넘어가게 되면 다시 1이었다가 저쪽 0 쪽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게 반복되겠죠.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똑같은 거에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할 이 삼각함수 그래프 중에 사인 코사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특징은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어. 얼마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가 호도로 얼마야? 한 바퀴. 2파이. 2파이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도 얘기하지만 주기성이라고 해요. 주기지.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도 역시 반대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1부터 시작해서 x좌표가 여기 갔을 때가 여기고 여기 갔을 때가 여기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가 여기니까 1에서부터 내려가는 쪽으로 쭉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식으로. 자, 이게 사인 그림과 코사인 그림의 일단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서인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정리만 해보자면 사인 x는 처음에 높이 개념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사인은 x좌표를 쓰기 때문에 그 동경이 0이었을 때가 x가 0이었을 때가 각이 0이었을 때가 x좌표가 1이거든. 그러면서 점점 1에서부터 점점 0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0으로 올라와서 1까지 올라가는 그게 한 바퀴가 되는 노란색 그림인 거죠. 서연아 맞냐? 내가 제일 자기 쉬운 자세는 내가 서연이를 3초 안에 그릴 수 있다. 안정된 자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자세를 띄고 있죠. 저럴 때는 팔을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이거는 딱 자겠다는 의도.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얘네들은 요 그림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 탄젠트들은 한 번에 옮겨보지. 사인 코사인의 특징을 지금부터 이렇게 그림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가 기본 그림에 해당되는 걸 모습을 그려준 거고 얘의 특징을 한번 지금부터 내가 몇 개 써볼 테니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x 동경은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도 또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x 각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다 값을 가질 수 있죠. 그걸 정의역이라고 해요. x 범위를 정의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실 공통수학 2학기 기말고사 범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정의역은 그림이 그려지는 x의 범위. 그럼 x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그림이 다 그려질 수 있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치역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치역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림이 그려지는 y 값의 범위. 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 둘 다 공통이에요. 차이점 있는 건 따로 얘기할게. 공통으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얼마야? 1, 최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의역은 전체지만 치역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은 y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이 원에 해당되는 좌우 범위나 위아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치역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그럼 봐봐. 세 번째. 아까 말했지만 사인,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들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한 개가 반복되는 그 폭을 주기라고 해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한 폭. 그러면 도연아, 얘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똑같은 모양이 생기는 거야? 어디 여기까지 가면,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까지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그러니까 주기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주기는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마다 반복돼요. 이런 뜻이야. 그럼 만약에 2파이를 벗어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2파이마다 반복되는 그림을 옮겨놓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사인 코사인의 공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면 네 번째, 요거는 조금 대칭성이라는 의미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얘네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본기 말고 조금 심화해서 얘기해 줄게. y는 sin x라는 그림은 말이야, 요걸 조금 약식으로 그려주면 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4분면 4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기가 되는 걸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사인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오케이. 그때 이거에 대한 대칭성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는다. 그래서 sin x는 기본적으로는 원점 대칭형입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게. 근데 3학년 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좀 더 심화하려면 이 대칭성을 그냥 sin은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이 그림 그려놓은 상태로는 원점에 대한 대칭 그림이 맞습니다. 코사인 x는요. 코사인 x는 아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반대쪽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반복이 된다고. 빨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y축에 대해서 양쪽이 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란 말은 여기서 x만큼 간 데나 마이너스 x만큼 간 데나 같은 함수값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y축 대칭. 원점 대칭은 이쪽으로 x만큼 간 자리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x만큼 가는 자리랑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로 생기겠지.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번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y값이 부호가 반대로 생기는 이렇게 생겨 있으면 요걸 보면 이런 말을 안 써줘도 요걸 보고 니네들이 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의 특징을 말해주겠구나. 요거를 기억해서 y 대칭은 아까 x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 집어넣으나 같은 y값이 생기니까 y축 대칭은 기본적으로는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같은 값이 생겨요. 이게 y축에 대한 대칭입니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문제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한번 기억을 해두는 게 함수 공부를 해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 중에 가장 핵심만 써서 사인과 코사인은 이 x는 그냥 무작위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다 존재하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 y 값들은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가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건 이 주기성과 대칭성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림 특징. 우리 왜 지수함수 같은 거 할 때 점근선 같은 게 특징이었듯이 기본 그림 모습은 이런데 그 그래프의 특징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가지고 가도 나중에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주기는 2파이마다 반복된다는 기본 특징. 한 바퀴가 그러니까 사사분면을 돌았을 때예요. 그 다음에 대칭성은 사인 x는 기본적으로는 원점 대칭인 그림 형태고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 형태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니네 처음 배울 때 기본이고 3학년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3학년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기본은 이런데 니네 생각해봐봐. 이 하얀 그림, 사인 그림을 보고 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굳이 대칭성 말할 때 원점 대칭 맞아 기본으로. 근데 x는 2분의 파이라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말할 때 꼭 이것만 한정 짓지 말라는 게 그럼 뭐 파이 콤마 0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점 대칭이 될 수 있죠.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 따름인데 지금 말하는 이 기본은 처음 그림을 놓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모의고사 풀 때 조금 심한 문제를 보면 대칭성을 이걸로 말고 아 x는 2분의 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 이 대칭성은 이 정도. 그 다음에 그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 정도까지만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이 그림 생긴 모습은 똑같아요. 휘어지는 정도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면 얘랑 얘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요 자리에 해당되는 x가 동경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인하고 코사인이랑 같은 y값 나오는데 니네가 어제 그저께 외웠던 표에서도 사인 몇 도하고 코사인 몇 도가 같은 삼각비 값을 가졌었지? 45도 4분의 파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와 여기 딱 중간이죠. 이때가 이제 높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자리에서 만나서 교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니네 한번 말해볼 수 있겠어? 이 기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0도부터 45도 사이에서는 사인 값이 크겠냐 코사인 값이 크겠냐? 0도부터 45도 사이 여기 사인 값이 더 커요 코사인 값이 더 커요? 값이 사인 값 코사인 값이 누가 크냐면 y좌표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이 노란 그림 코사인도 높은 데 있죠. 왜? 코사인은 내려가는 거고 사인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같은 자리라면 이 앞쪽으로는 코사인이 더 크게 나올 거고 요걸 지나게 되면 사인 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탄젠트 그림을 여기다가 오버라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이에요. 근데 그게 일사분면 기준으로만 한번 생각하면
삼각 B의 값과 동일해요. 탄젠트 0도가 얼마였지? 0이었지. 그러니까 탄젠트 0도가 0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여기서 탄젠트 값이 0이 되는 거죠. 탄젠트 45도가 얼마가 되죠? y값이 1이지. 탄젠트 45도 값이. 그러니까 탄젠트 이미 요 4분의 파이 자리까지 왔을 때 y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60도 3분의 파이 자리까지 왔을 때가 루트 3이지. 그러니까 1.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벌써 1을 넘어서 한 이 정도 됩니다. 탄젠트 90도는 너무 커서 값이 없다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탄젠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쭉 커지는 값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벌써 일단 여기를 지나죠.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갔다.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갔다. 그럼 x좌표는 양인데 y좌표가 음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사사분면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로 요렇게 나가죠.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자를 기준으로. 지금 오버라이트가 좀 되면 잘 헷갈리기 시작해서 아까 따로 그렸는데 너무 좁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는 이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갖니 음의 값을 갖니? 음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경이 여기까지 돌아갔어. 그럼 x좌표가 여기고 y좌표가 여기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이 여기에 이렇게 되지. 탄젠트는 3, 4분면에서 양일까 음일까요? 양이죠. 음수분의 음수니까. 그래서 이 3, 4분면 자리에선 탄젠트가 이 그림처럼 똑같이 양의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4, 4분면 음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이 파란 그림만 한번 집중해서 봐봐. 소연아! 요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잘 받으시고 요 사이에서 1, 4분면은 양의 방향으로 계속 커지는 걸로 4, 4분면 반대쪽 4, 4분면이죠. 여기는 계속 음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음의 방향으로 3, 4분면은 양으로 4, 4분면은 음으로 5, 4분면은 6, 4분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탄젠트 그림이에요. 대신 얘는 급격히 빨라지고요. 45도가 됐을 때 벌써 자, 사실은 이 그림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경향만 보여줄게. 값으로 따지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럼 한번 요 파란색 탄젠트 그림을 보고 특징을 한번 적어볼 테니까 참고합시다. 자, 탄젠트 x. 니네 이거 보고 혹시 정의역 여기가 좀 여기 어려울 거야. 탄젠트 그림이 그려지는 x의 범위를 표시해 봐라. 그러면 계속 그림이 그려지다가 어디가 없냐면 여기가 없어요. 점근선 자리예요.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그림이 또 있어요. 다 쭉 가다가 2분의 3파이 자리도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없어. 2분의 3파이 없어. 그 다음에 어디가 없냐면 2분의 5파이 자리가 없어. 2분의 7파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파이만큼 갈 때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역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잘 봐봐. 이해되는지 봐봐. x는 파이마다 파이 갈 때마다 처음 어디냐면 2분의 파이 자리죠. 그러니까 n이 0면 2분의 파이 자리, n이 1이면 2분의 3파이 자리, n이 2면 2분의 5파이 자리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그래서 점근선이 바로 요게 되는데 x가 요거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됩니다 라고 읽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점근선 개념이니까 중요 개념. 점근선은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자리가 점근선. 그래서 탄젠트는 파이마다
계속 없는데 처음 시작이 2분의 파이 자리부터라고 놓고 요만큼이 아닌 곳 모두가 정의역이 된다. 자, 두 번째. 임서연, 치역 y값의 범위를 말해볼 수 있어요? 파란 그림 보고 y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치역은 y값의 범위예요. 높낮이. 제일 높은 데 어디야? 무한대죠. 제일 낮은 데는요?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대 쪽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치역은 y값은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세 번째.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한 폭. 한번 내가 잘라볼 테니까 동의하는지 봐봐. 요런 모양이 반복됩니다. 돼요? 그럼 이 폭이 얼마야 지금? 파이만큼이죠. 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봐봐. 폭이 얼마야? 요거 빼기 요거 해보라. 파이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한 바퀴 돌 때마다 2파이가 주기이지만 탄젠트는 폭이 파이만큼 돼. 그만큼. 그래서 주기가 파이만큼이 기본 주기가 된다는 거. 파이만큼이 기본 주기가 된다. 그 다음 대칭성으로도 얘기를 해볼까요? 대칭성은 이 자리를 보고 한번 말해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마치 사인처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랑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원점 대칭형 구조. 원점 대칭형입니다. 물론 원점 대칭이라는 표시를 할 때는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원점 대칭 표시가 된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림 모습을 먼저 기억을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눈으로 보고 기억해봐요. 사인은 이렇게 돌면서부터 생기는 y값들을 표시한 거라서 높이를 y값들로 표시해서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올라갔다가 0까지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1로 올라가는 그림, 하얀 그림. 코사인은 이 각도가 변할 때마다 생기는 x좌표들의 변화를 쓰는 거야. x좌표가 1이었다가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왔다가 1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갔다가 이렇게 3분면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모습은 근데 사실은 이 두 그림은 같은 그림이라고 봐도 되는 게 이 노란 그림을 2분의 파이 90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딱 겹쳐지는 그림이에요. 사인과 코사인은 나중에 하나로 생각해도 돼. 사인 코사인 하니까 기억나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모임이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모임 이름을 짓자라고 이제 안건을 냈거든. 그때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사인,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이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서로 다르지만 움직이며 겹쳐지 같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니네가 너랑 나랑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서로 얘기해주면 잘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를 표시하려고 했다가 바뀌었어요. 모임이 11명이에요. 모임이 11명이라서 이 11명을 형상화해서 요거요. 11명. 11자. 그래서 이름을 평행사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지금 뭐 얘네들이 만나진 않죠. 같지 않아. 같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도 멀어지지 말고 계속 같이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지어서 지금은 평행사선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때 이 사인 코사인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은 그런 게요. 움직이면 겹쳐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모든 x에 대해서 값이 존재하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들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폭이 주기라고 해요. 그때의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만큼 즉 한 바퀴 돌 때마다이기 때문에 2파이 간격으로 똑같은 값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 그리고 대칭성으로 보면 기본 대칭성으로만 말하면 하얀 그림 사인은 원점 대칭형,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형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나중에 심화해서 공부할 때는 거기에 한정 짓지 말고 사인도 선대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점에 대한 대칭.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y축 대칭되어 있지만 2분의 파이 콤마 0에 대해서는 점대칭으로 표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대칭성의 기본은 이렇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 번씩 봐두셔야 돼요. 자, 탄젠트만 좀 특이합니다. 탄젠트만 특이해요. 정의역은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정의역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빠져있는 거냐면 파이마다 빠지게 되는데 처음 시작이 2분의 파이 자리부터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n파이, 이거 정수예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 위치를 물어보면 여기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치역, y값은 저쪽 위 끝부터 아래쪽 끝까지 다 그려져요. 그래서 치역은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주기가 이 반복되는 폭이 절반입니다. 요만큼 폭이에요. 2파이가 아니에요. 파이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 그 다음에 대칭성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고 얘기할 때는 원점 대칭형입니다. 물론 뭐 파이 콤마 0에 대해서도 대칭이 되죠. 자, 그렇게 되는 내용으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정리를 해두시는 거야. 이렇게 캡처를 해놓을게요. 이 그림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까처럼 그냥 이 대강의 선을 긋고 모양 표시를 해가면서 할게. 자, 그래서 일단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림이 생겨나고 그 그림들은 이렇게 생겼고 기본적인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 게 함수 공부하는 기본. 여기까지가 일단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5-4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만 갖고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게 평행 이동도 있고 막 대칭 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내가 지울게요. 혹시나 내가 뭐 저기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겠지만 필요한 사람은 찍어둬도 좋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지우고 시작할게. 서희는 반밖에 못 봤죠? 아, 첫 시간 너무하네. 니네 혹시 뭐 과학 시간에 전자기에 대한 거 배운 적 있니? 예. 그럼 거기에서 보면 그 전자기 파가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림 모습도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그걸 해석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까? 수학과 과학은 그렇게 이제 계속 연관이 되는 거야.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한 게 거기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할 텐데. 그러면 얘네가 이제 사인 x다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다룰 거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평행 이동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식 모양이 바뀌어요. 삼각함수를 말할 때는 항상 무조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걸 봤을 때 최대, 최소, 주기를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인 그림이 있어. 이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어. 상상을 해봐. 최대값, 최소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주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최대, 최소, 주기가 다른 어떤 삼각함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항상 최대와 최소와 주기는 이렇게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 할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를 읽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사인, 코사인 기준으로 할게. 왜냐하면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 주기를 어떻게 식을 보고 읽어내는지를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 근데 요 표 지금 내가 그리는 것만 잘 따라와. 쓰지 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적어두는지 뭐 찍어두는지 내가 캡처해줄게. 잘 봐봐. 이제 내가 식 모양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그 식으로부터 최대 최소 주기를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최대 최소 주기 요거 읽는 거는 무조건 필요한 문제예요. 자, 예를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 최대 얼마? 29. 최대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주기 얼마? 1. 주기 얼마? 2파이. 기본 주기가 2파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까 공부한 대로 쓴 거야. 자, 이제 식모수 바꿀게.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y는 3sin x, y는 마이너스 2sin x처럼 이 앞에 숫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때 이제 최대 최소 주기 읽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지금 요걸 잘 보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지만 얼마가 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1. 그러니까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그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그 크기처럼 들어가게 돼. 물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값 얼마로 읽고 싶어? A라고 읽고 싶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2야?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건 내가 보여줄게. 만약에 2sin x가 최대값이 2인 그림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sin x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건 사실은 요거랑 같은 거입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어 있는 거는 무슨 대칭 이동이 있는 거지? x축 대칭 이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sin x는 이걸 x축에 대칭 이동하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최대값 얼마예요? 2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얼마고?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똑같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여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최대 최소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읽을 때는 요 숫자의 절대값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도 절대값이어서 2 이렇게. 아이고 양서연은 졸린가 봐요. 그럼 송서연 이거의 최소값 어떻게 읽으면 돼? 멍설이지 말고. 이 절대값 A 숫자의 마이너스 값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써 있어도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 최대 최소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사인이라는 요거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사인 코사인은 하나로 볼게요. 요거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숫자가 이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진폭이라고 하나 니네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가 3이면 3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어딜 보고 읽는다? 여길 보고. 근데 이 숫자의 절대값을 씌운 만큼이 최대값.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을 씌운 만큼이 최소값. 이렇게 읽습니다. 혼날래. 일어서! 미치겠네. 제일 중요한데. 너네 이제 낚시 식사놓으면 그리진 못해도 이거 최대 최소 주기가 얼마라고 읽어내야 문제가 시작되는데. 자, 됐고요. 그러면 얘 주기는 얼마입니까? 주기는 그대로 2파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대칭 이동했다고 해서 주기가 변하나요? 그런 건 없죠. 대칭 이동했다고 주기가 변하는 건 없어. 이게 뒤집혀졌다고 주기가 변하는 이것도 이파이죠. 이것도 이파이.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일단 최대 최소를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기야. 나중에 내가 숫자로 물어볼 거야. 자, 조금 더 변화시킬게. 여기 한 줄만 잘 따라와. 끝이야 그냥 이걸로 3학년 때까지. y는 a sin b x 이렇게 써 있다고 칠게요. 이제 여기 이제 x 값 앞에 숫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최대값 읽어보면 최대 최소는 어디서 결정된다? 여기. 그래서 절대값 a가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절대값 a가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가 변동되는 거야. 주기는 바로 여기 있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전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최대 최소.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여기가 주기. 근데 어떻게 변하느냐? 요 숫자의 절대값 분의 원래 주기. 원래 주기가 2파이였죠. 그죠? 요만큼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좀 써줄게.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대 최소는 1과 마이너스 1. 주기를 읽을 때는 이 숫자 절대값 쉬운 거 분의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2파이만큼이라고 치잖아요. 요렇게 생긴 게 2파이야. 근데 여기에 숫자가 붙으면 요 숫자의 역수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파이였던 게 2분의 1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를 2분의 1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겠지. 이 숫자만큼. 그죠? 원래 주기가 준다.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요 숫자 분의 물론 절대값 쉬운 거예요. 요 숫자 분의 원래 주기만큼이 실제 이 그림의 주기가 되니까 요 위치가 주기를 바꾸는 위치입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 줄게요. 이런 그림이 있어. 최대값 얼마야? 2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예요. 주기는요. 3분의 원래 주기 2파이. 그러니까 3분의 1로 주는 거야. 더 압축을 시킨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가 2분의 1이면 역수하면 2가 되니까 이 그림이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4파이. 쭉 잡아당겨서 늘린 거죠. 그러니까 요 숫자의 역수만큼 배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 있고 y는 2x제곱이 있으면 이거만큼 오므라들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최대 최소는 어디서? 여기서. 주기는 요걸로부터. 자, 이제 간다. 잘 봐야 돼. 이제는 이 그림을 Y축 방향으로 D만큼 움직였어. Y축 방향으로 하는 건 이렇게 되죠. 그럼 생각해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면 최대 최소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죠. 얼마만큼? 움직임만큼. 그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쓸 때 요거 절대값 A에다가 움직임만큼. D가 양수면 위로 올라간 거고 D가 음수면 내려간 것 뿐이야. 어쨌든 원래 최대값에다가 더 움직임만큼이 붙는 거죠. 최소값은요?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최소값에다가 움직임만큼. 오케이? 그럼 얘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어.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 얘 그림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최대 최소는 변할 수 있어요. 높이는. 근데 주기는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원래 이 그림의 주기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원래 주기랑 동일합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게.
자, 그럼 내가 이 그림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말이 얘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얘는 y는 a sin bx라고 하는 기본 그림이 요 그림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 이거는 어렵지 않아. 밑에는 이 식의 구조가 우리가 왜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3 했을 때 y는 2x 제곱이라는 그림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y는 a sin bx라고 하는 그림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럼 도연아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요? 비분. 오우 잘하네. 이걸 읽을 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x 대신에 뭐가 써 있나 이렇게 읽는 그 기본이지.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a의 사인에 b로 묶은 상태로 생각해서 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이렇게 읽어서 이 a sin bx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렇게 읽어야 돼요. y축 방향으로는 d만큼 이동하는 만큼. 그러니까 일단 이 기본 그림에 대한 거가 있고 그게 이렇게도 움직인 거고 이렇게도 움직인 거야. 그럼 최대 최소 변하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주기는 변하지 않죠. 아, 이 그림을 평행이동했다고 주기가 변해? 아니잖아. 똑같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얘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최대값은 얘를 쳐다보고 절대값 a에다가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값 쓸 때도 원래 최소값 자리에다가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주기도 이거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평행이동을 해도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기도 요 앞에 있는 숫자만 쳐다보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 최소 주기를 읽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자체로 무조건 100% 시험 문제 하나가 나는데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한번 써줄 테니까 이제 최대 최소 주기를 읽을 수 있나만 확인해봐. y는 마이너스 3 사인 2x 플러스 5 플러스 4. 이 그림은 y는 마이너스 3 사인 2x의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인 거예요. 자, 최대값 불러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하셔야지. 최대값은 원래 최대값 이걸 무시하고 원래 최대값을 생각해. 얼마지? 3. 거기에 4만큼 y축 방향 이동했어.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7이 되는 거죠. 최소는 얼마가 될까요? 제일 낮은 위치 y값. 마이너스 3에다가 그걸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1. 그죠? 1이 최소.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평행이동은 주기랑 관계없기 때문에 뭐만 쳐다보면 x 앞에 있는 숫자 2만 쳐다보면 되니까. 이해됐습니다. 이게 최대 최소 주기를 앞으로 보고 바로바로 그림을 평행이동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 않거든. 기본 그림은 금방 그리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 최소 주기를 읽어내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 오케이. 그 5-4의 맨 아래쪽에 삼각함수 최대 최소 주기에 대한 표현을 아주 간단히 써놨는데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공부하시면 식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식 형태로 나와도 읽어낼 수 있다. 오케이?